여러분의 민원을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서가 남동구입니다. 그래서 박종효 남동구청장님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훈훈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지신 구청장님이신데 우리 올레이즈 인천 듣고 계시는 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동 구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또 올레이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장 박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 나와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을 때, 왜지? 왜 부르는 거야 나를?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래 그러면 또 가서 우리 구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치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과 이제 주민들과 좀 소통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웨이즈 인천 배칠수입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향이 청취자분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정직하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우리 주민들께 좀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간에 어떤 구청장님보다도 어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깨뚫고 계세요. 공부하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최근의 소식들이 다 발로 뛰는 것들이더라고요. 오봉 근린공원에서 주민들 만나서 대화 나누신 얘기, 또 착한 가게들 직접 방문들 하고 계시는 얘기, 참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저도 이제 남동구청장이 되기 전에도 이쪽 정치 분야 쪽에 많은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저희가 출마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을 위한다고 다양한 공약들을 좀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실제 제가 구청장이 돼서 일단 행정 행위를 하면서 이제 지역을 가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주시는 목소리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주민들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만든 공약 정책보다는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그때 주시는 목소리들이 그게 정말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좀 반영하고자 그래서 좀 자주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얘기하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는 이제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이거는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히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신속히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결국은 저희가 주민을 위한다고 정치와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젠 선거 때마다 이젠 표를 주십시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행정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는 게 주민들께서 좀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현장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실은 이제 실제 구민들의 그런 니즈에 대한 즉각 반응이야말로 물론 그 반응들과 실제 반영되고 변화하는 것들 사이 괴리가 너무 커서는 공수표가 되겠고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즉각 반응을 하고 그때그때 어떤 대답을 드리는 것만큼 첫걸음으로서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들어는 주는구나 해서 나의 정확한 니즈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100%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행보는 굉장히 참 좋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경인방송도 보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청취자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방송이 되겠다. 행정도 똑같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에 근데 또 이건 좀 새로운 질문인데요. 그동안에 나오셨던 인천 지역의 시장님, 구청장님들이 이게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인천 지역 자체가 대부분 인천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종희 구청장님은 그 충남 당진 출신이세요. 네네. 이게 어떻게 인천하고 언제 또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예, 뭐 제가 충남 당진에서 좀 태어나서 좀 자라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으로 좀 제가 올라왔습니다. 저랑 뭐 비슷한 케이스네요. 예. 그때 사실상 뭐 인천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뭐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뭐 되게 사람들이 처음 만날 적에 관계 형성을 하려고 뭐 고향을 물어보고 학교를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충청도에서 당진에서 11살 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전엔 그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뭐 초, 중, 고 대학교를 다 인천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좀 그 이후에 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군대 생활 41개월을 빼놓고는 인천을 떠나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냥 인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뭐 저도 인천 사람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오신 모든 구청장님들이 인천 사람이다. 근데 남동구를 선택한 이유는요? 남동구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95년 말에 이제 군대 제대를 했었거든요. 95년 말에 제대를 하고 긴 시간을 다녀오셨어요? 군대를 그런데? 41개월. 네, 그러니까요. 공군이었나요? 공군이 아니고 육군 학사장교. 학사장교가. 그랬었구나. 예. 그래서 뭐 95년 12월 말일에 제대를 하고 이제 뭐 대학교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났는데 그쪽 남동구에 출마하신 전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그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님 캠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저도 좀 캠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후에 뭐 처음부터 거기를 들어간 건 아니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남동구로 좀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남동구 쪽에 계시다가 이렇게까지. 참 그러고 보면 뿔이 깊네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딱 그맘때쯤에 95년도쯤에 저도 제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8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석주공 입구에 지금 뭐 없어졌지만 하여튼 저희 둘째 누나가 목욕탕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때 남동구에 발을 들였는데 매일 밤 타일 닦았거든요. 그러셨어요? 그 목욕탕 한번 오지 않으셨어요? 제 21살 때인가 2살 때는 갔었습니다. 오셨을 것 같은데 왠지. 그때부터 저희 누나가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꽤 오래 했는데 나중에는 뭐 찜질방에 물결에 폐업하게 됐죠. 저에게도 또 그런 간석주공에서 한 고등학교 때 한 2, 3년 정도도 또 거주했었고요. 저는 남동구는 저한테도 가까운 곳인데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남동구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7,100번으로 기습적인 민원이 하나 왔습니다. 실시간에 뭐 쌍방소통으로 바로 하는 거니까 바로 한번 찔러 넣어봅니다. 중간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늘 응원하고 고맙습니다. 만수동 11단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만수동 11단지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또 그 단독 주택 지역도 있는데 그 위에 좀 저희 구 소유의 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천시하고 올해 예산 작업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 중으로 이제 공사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마침 계획하고 있는 곳을 질문을 해주셨군요. 그래요? 11단지 위에. 7,100번 지금 주셨는데요. 듣고 계십니까? 내년 정도에는 어떻게 된다는데요. 그래요. 사실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구청장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주차장 얘기가 나왔었어요. 특히 구도심 쪽은 사실 동네로 들어가 보면 주차난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데 어떤 특정 부지를 매입하거나 내지는 시나 구에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철제로 된 구조로 뭐 몇 층 이렇게 지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짓게 되면은 사실은 또 동네 흉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어떤 니즈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 지역은 이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1억까지 들어가요. 1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지를 확보해서 2층, 3층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좀 주민들께서는 이제 2층, 3층을 올려다 보면 어차피 그 주변이 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제 저층 주거지에서 그렇죠. 사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주민들께 좀 양해 좀 구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공직자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저게 외관에서는 주차장처럼 안 보이게 일종의 가령 예전에 큰 건물을 지으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미술 작품을 놓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차장이 아니고 대형 조형물이라고 좀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이 미술 주차장이 아니고 미술 작품이 안에 생겼구나. 아니면 뭐 컬러도 좀 다양하게 하면은 도시 자체가 골목 자체가 좀 밝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주민들께 이제 좀 반대의 목소리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주민들은 좀 주차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집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싫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들이 또 주민 간의 반목을 만들면은 그것도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최대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게 요즘에 필요한 게 좀 어떻게 보면 설득의 행정, 설득의 좀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니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조정과 아이디어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또 7100번님이 듣고 있죠.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셨네요. 사랑하신다는데요. 그리고 그 11단지 위의 주차장 부분은 이제 저희 예산도 들어가지만은 시비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군요. 그 동네 시의원 이인기 시의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름을 달아줘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받아올 것 같아서 이인기 시의원님하고 합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열일들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처음 남동구청장이 되셨을 때 그려놓은 그림 어떤 남동구를 꿈꾸시면서 구청장 자리에 오르셨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이제 구상했던 것은 이제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이 좀 어떻게 보면 철도 교통에 좀 소외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남동구가 이제 철도의 사통팔당을 철도 노선을 만들어서 이제 철도 르네상스를 한번 좀 추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유정북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분들이 좀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쪽에 좀 만수천이라고 좀 하천을 좀 복귀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집 가까이에 있는 곳에 좀 친수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좀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중앙정부와 협조도 있어야 되고 또 시일도 좀 행정 절차상 좀 오래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남동 구민하고 계약을 하면서 행정 업무를 보면서는 이제 적어도 우리 남동구에는 연탄으로 난방하는 세대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한 127분이 계신데 좀 솔직히 운동 삼아 파지를 줍는 거는 좀 괜찮은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연 일자리를 좀 연계하든가 아니면은 남동 산단에 있는 기업들과 부업을 연계하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바꾸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유정북 시장이 만날 때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초일류 도시 인천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시장님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추구하는 초일류 도시 인천은 적어도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좀 단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 베이스를 깔고 초일류 도시 인천의 길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10개 군수구청장님들과 함께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거시적이고 거창하고 오래 걸리고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좋겠지만은 정말 주민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것들 한두 가지만 또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골목을 원도심에 가보다 보면은 이제 좀 조그만 짜투리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무단 쓰레기 투기장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또 이 워낙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담벼락들이 좀 낡은 부분들이 있어요. 좀 곰팡이 같은 담벼락들이 많은데 이 담벼락들을 이제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벽화를 그려서 이제 남동구에 있는 골목골목이 깔끔해지고 또 담벼락은 갤러리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골목을 들어갔을 적에 남동구에 변화가 있고 이렇게 깨끗해졌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소소하지만은 그게 주민들한테 소소한 행복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성 또한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좀 드리고요. 자,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동구청장님, 박성효 구청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종혜 구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또 미리 받아두었던 민원들을 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실은 3부 시작되고 또 30분인 것 같지만 끝곡까지 하고 그러면 14분? 이 정도밖에 없어서 서둘러 보죠. 자, 남동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소래포구. 소래포구. 매년 축제가 열리고 그러는데 슬슬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동안의 축제와는 좀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요. 올해로 우리 소래포구 축제가 이제 24회째를 맞이했고요. 이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그 지역 특산물로 주된 테마를 잡았다면은 이번에는 생태 자원형으로 지금 테마를 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로 이제 많은 분들이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MC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소래가 좀 많이 좀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좀 위축돼 있고 또 좀 위기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좀 저는 이번 24회 소래포구 축제를 계기로 우리 소래포구가 다시 남동의 자랑, 인천의 자랑이 돼서 우리 수도권 2,600만 시민들께 다시 한번 인정받는 그런 소래포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늘 우리 소래포구 상인들과 얘기하는 게 우리 소래포구는 그냥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 적에 이곳에 와서 갯내음을 맞고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적으로 쉬고 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9월에 오셔서 정말 지친 마음을 달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스스로가 어떤 강력한 변화를 그냥 엔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강해야만 이 물결을 역으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지를 9월 27일에서 29일 사흘간 우리 모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주셨던 민원들을 이제 하나들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더 하다가 가셔야 물론 다음에 또 이제 오시겠습니다만 3911번. 요즘 저출생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국가나 자치 시, 자치구에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남동구에서는 구청 차원에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비 지원, 영유 아동수당 인정을 하고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좀 참여해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군과 같이 이제 발맞춰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우리 중앙정부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도 이런 정책으로 좀 함께 가면은 좀 더 좀 저출산 극복을 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05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한 380조 원의 출산 관련 정책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 22년 0.78명, 작년 0.72명. 예산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했는데도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2005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은 잘 내렸는데 계속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처방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나 인천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좀 머리를 맞대서 이 처방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들이 결혼을 꺼리고 결혼을 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아이들 교육비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일자리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주거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 교육비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특히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가정을 꾸리면은 반듯한 내 집, 조그맣더라도 내 집을 좀 갖고 싶은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이 이제 PIR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인데 우리 한국이 서울이 25배, 뉴욕이 11배, 덴마크 코펜하겐이 9배. 그다음에 그 유엔 산하기구의 헤비타트라고 주거의 질을 관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권고하는 PIR은 3에서 5배. 그래서 PIR 25배가 뭘 의미하냐면은 서울에 있는 근로자가 월급을 2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집안 칸을 장만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은행하고 공동 소유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은행집인 거죠. 이런 현실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좀 거론을 하기가 선뜻 이제 나서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말 집값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정부지만은 저희 국민들도 좀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마 필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만이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만 그냥 뭐 모르는 제가 봐도 그 어렸을 때 보면은 흙장난을 이렇게 하면서 그 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좀 유지해 보려고 이렇게 해도 유지가 잘 안 되는 게 계속 스며들거든요. 흙 속으로. 해보다 안 되면은 저기 밭에 가서 그 고추밭 덮여 있는 비닐을 좀 가져와서 밑에다 이렇게 깔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새로 하면 그때부터는 좀 덜 새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비닐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비닐을 갖고 오는 데에는 지금 얘기하신 그 세 가지 요소들. 첫 번째 보면 뭐 직장 문제가 해결돼서 소득 자체가 안정화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도미노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높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아이 한 명을 교육시키는데 뭐 금액이 계산된 것도 있어요.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뭐 대학교를 보낸 데까지 얼마가 든다.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등골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저희 아이들도 뭐 23살 하나, 17살 하나 있는데 얘네하고 장난처럼 얘기를 해봐도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갖다 쓴 걸 내가 아는데 난 못하지. 장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것들이 명확하게 그래도 빛이라도 보이면 그쪽을 향해 가겠는데 저 빛이 들어오는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문제도 좀 제가 좀 답답한 게 이제 그 2012년부터 초중고 아이들은 한 200만 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초중고 아이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 예산은 32조에서 75조로 늘었어요.
오, 어째서요? 20.79%를 계속 거두니까 교육급 교부분 재정이 커지니까 들어오는 돈이 계속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들 1인당 연 교육비가 440만 원에서 1,426만 원까지 공교육비가 그렇게 늘었어요. 1인당 1년에 네. 국가가 투입하는 돈이. 근데 사교육비가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27조. 공교육으로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네. 사교육비 시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공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교육을 시스템을 바꿔서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재정 능력에 상관없이 예전처럼 정말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네. 좀 내 앞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네. 그런 희망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뭐 사실은 아이들 학교 가는 거나 아이들 성적도 좀 엄마 아빠의 재정 능력과 정부력에 많이 좌우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정 능력에도 예, 그렇죠. 거의 그 정도입니다 지금.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하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은 네. 방법을 뾰족한 방법을 누가 좀 신선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이야기만 늘어지더라고요. 이게 잘 쉽게 뾰족하게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 300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달이 되게끔 하자라는 뜻에서 애둘러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민원으로 넘어가죠. 네. 답답하니까요. 예. 1032번으로 주셨어요. 네.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젠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40대입니다. 근데 이거 운동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네, 헬스클럽을 다니기도 지출이 만만치 않고요. 동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을 또 막 써도 되는 건지, 또 구에서 진행하는 운동 관련 정책들 같은 것이 있는지, 이제 드디어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분 같아요. 이게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남동구에 20개 종목의 43개의 공공체육시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걸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시게끔 하는데 원래 기본 원칙은 예약제로 어떤 주민들이든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일부 시설은 일부 동호인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좀 사용하는 면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그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까지도 예약 시스템으로 다 전환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박주민 네가 선출직 나갈 건데 그러면 되겠냐 하지만은 그래도 조직력이 있는 곳을 그렇게 건드리면 되겠니?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주셨고 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근무할 적에도 좀 복지부나 건보 관계자들하고 좀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하면은 의료 비용 3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으로 자주 가다 보면은 그래서 좀 건보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은 건보 재정을 좀 절약하는 길이 될 것 같으니까 옳은 발상이죠. 네.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자 하고 정책 간담회를 마쳤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자리에 좀 딱타 선생님도 계셨는데 국민들이 다 건강해도 병원에 안 오면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네요. 그렇죠. 네.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뭐 벌어지진 않죠. 근데 굉장히 옳은 방향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요양원이 한 117개 있고 주야간 보호센터가 50개가 있는데 거기서 케어를 받는 분들이 한 4,707명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건보 재정이 1,121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동구의 어르신 일자리가 올해만 7,429개가 있는데
그 어르신 일자리로 인건비로 네. 조금씩 드리는 게 352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 일자리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건강해서 일자리도 하고 일주일에 3일씩 하루 3시간 동네 환경 정비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고 350억을 받아가는 게 오히려 좀 물론 건강하신 좀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은 거기엔 또 건보 재정이 1,121억이 들어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건강한 것 자체도 네. 국가 재정을 정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시는 것도 뭐 꼭 하셔야 될 일이니까요. 네네. 조근조근 설명을 잘 또 하시고 다니셔야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인사를 이제 드릴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지금 건강 얘기했는데 1073님이 구청장님 건강하시라고. 구종일도 중요하지만 청장님도 건강하셔야 구민들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파이팅입니다. 그러셨고 저희 보라 앱 게시판에 람바빠님이 또 이 얘기 맞네요. 소래포구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반응들을 소개해드림과 동시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끝으로 또 청해주신 곡을 들어볼 텐데 네.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을 이거 하셨더라고요. 요거 얘기해 주시면서 끝인사랑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 텐데 요거 어떻게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선택한 길이어서입니까? 그렇죠. 이제 가끔 지인분들이 뭐 힘들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왜?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이제 늘 여기 이제 뭐 처음에 시장님으로 출발해서 구청장님들 여러 분 오셨는데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별로 이제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 느끼었던 감정을 그대로 질문 드린 경우가 많아요. 와, 누구로부터 완전한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길이거든요. 이거 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 각기 대답들은 좀씩 달랐었어요.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의 그런 느낌은 뭐냐면 이미 달리는 호랑이에게 탔다.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대답 들으셨거든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이 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동 구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인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8위를 하면서 또 스포츠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K-팝, K-드라마, K-무비 이제 또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이면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갈등과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이 양극화 심화, 빈부격차 심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행복이 가득한 모두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정치와 행정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꼭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회, 모두가 웃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명 깊게 이 방금 하신 그 인사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머지않아서 나오셔야 되니까요. 네. 오늘 못했던 얘기 그때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노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다니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 띄워드리면서 우리 박종효 구청장님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